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국대학교 전장원 국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은 그 번째 날 첫 번째 강의로 코파일럿, 깃허브 코파일럿에 대한 강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그 챗GPT를 이용한 깃허브 챗GPT를 이용한 코딩 조리 실습이었는데 약간 그 제목이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GPT-3 코파일럿이라고 했다가 깃허브 3 코파일럿이라고 했다가 챗GPT라고 했다가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좀 죄송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 행사 이름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입문서 활용인데 갑자기 깃허브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아니 챗GPT가 아니야? 깃허브는 웬 깃허브 또 막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왜 그렇게 됐는지 답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자료는 워낙 최신 내용들이다 보니까 거의 제가 크레딧이 있다고 하긴 없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져온 것들을 조금씩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고, 이 자료는 이제 제가 개설을 한 이후에도 보셨는데 행사 이후 학회 그 음식 이벤트 통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로 GPT란 무엇이냐, 챗GPT에 나오는 그 GPT란 무엇이냐, 일반인들은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GPT 자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GPT-3라고 이제 하는데 그 말인즉슨 이전에 GPT-2와 GPT-1이 있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T는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인 단어로 이렇게 했고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딥러닝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너레이션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건데 이름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나가야 그렇죠. 이게 마이크가 없이 되긴 되는데 거의 붙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많이 크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제가 사실 키보드를 치면서 거의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디자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GPT-1의 특징은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잘 정리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이제 그 GPT-1, 2, 3를 이제 비교를 해서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번 티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참고로 하나팬이신데 저도 하나팬이라서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언레이블드 텍스트 포커스를 이용하여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고 각 텍스트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것이 이제 GPT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GPT 모델은 세미 슈퍼바이즈라고 이제 하는데,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플러스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다. 다시 말하면은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파트라는 것은 그 인터넷이나 이제 웹에 있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인터미디에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을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네가 쓰고 싶은 거에 조금 어댑테이션을 이제 해서 써라 라는 것이 이제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의 이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언슈퍼바이드 프리트레이닝 완벽히 약간 정확히 공개는 안 되지만 오토인코더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GPT-1이고요. 그리고 이제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파트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디코더 파트를 쓴다는 것은 롱텀 디펜던시 모델에
훨씬 유리하다. 인코더 파트를 쓰지 않고 디코더 파트만 쓰는 것이.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드 메모리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PT-1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이제 뜯어왔는데요.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은 임베딩을 이제 구하고 여기 트랜스포머 부분에 마스크드 멀티 셀프 어텐션 구조로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몇 개 토큰들의 확률을 매치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토큰들, 그 단어들의 출현 확률을 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모델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언레이블드 토큰을 통해 일반적인 언어 모델의 함수 ALU를 이제 최대를 하겠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현재 토큰은 이전의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터진 것 같습니다.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고, 확률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전 모델의 확률을 이용해서 현재 토큰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뽑겠다라는 것이 이제 GPT의 이제 간단한, 아주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 이제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것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PT-1은 그럼 학습을 이제 했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학습한 모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목적 함수는 그냥 토큰의 확률을 추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는 각 목적에 맞춰서 그 뒷단을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제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에 나온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이 테스트 트랜스포머 여기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붙여서 아웃풋에 나온 것에 그냥 리니어 레이만 붙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다. 인테이먼트도 뒤에 오는 것을 추정을 하는 것. 그리고 시밀러리티, 멀티플 초이시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제 왔을 경우에 그 대답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태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뒷부분 모듈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약간의 네트워크 이제 들어가고, 용도에 따라서 프리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추가적인 트랜스포머나 RNN 같은 거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 학습할 수 있는 조금의 파인 튜닝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GPT-2는 그럼 이제 이것까지가 GPT-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2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하나가 추가됐다는 거, 그냥 네트워크에 이제 그 컴플렉시티가 올라갔다. 그래서 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목적은 랭귀지 모델링은 추가를 하고, 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추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토큰의 확률을, 출현 확률을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센텐스.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워드들하는 관계가 아니라 센텐스들이 쭉 나올 때 각 센텐스들의 좀 더 긴 롱텀 디펜던시를 내가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GPT-2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2에서는 PX는 P, SN, S1 to N-1 똑같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데 이전의 문장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 문장을 추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뷰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보는 메모리가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토큰들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문장 내에서 혹은 아주 근접한 워드들 간에 그 모델링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예 문장 자체를 디펜던시를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롱텀 디펜던시를 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GPT-2의 목적은 이 저자가 써놓은 것인데, 파인 튜닝 없이 언스퍼바이드 프리트레이닝만을 통해서 제로샷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너럴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 약간 너무 좀 성의 없는 번역이긴 한데요. 그래서 언스퍼바이드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아주 거대한 모델을 제공을 하고, 제로샷이란 거는 파인 튜닝이
아예 없거나 아주 조금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란 맞네.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그 언스퍼바이즈 모델에 이제 딸려 나오는 파생되는 그런 태스크를 아주 약간의 파인 튜닝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제너럴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해가라는 것이 GPT-2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거창하니까 그럼 모델을 내가 멋지게 만들었냐, 복잡하게 만들었냐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논문에 공개한 거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구현한 오픈 AI에서 구현한 거는 어떨 수 있겠죠. 좀 더 최적화 방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기존에 있는 DB 플러스 직접 만든 웹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다. 즉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직접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다. 이 데이터 거기에 이제 알맞게. 그래서 도메인에 치우쳐지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도메인에서 학습을 이제 데이터를 뽑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제 투입을 해서 직접 필터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 성능이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연언어 처리 해보시면은 그 프리프로세싱 그러니까 이제 전처리하는 것이 되게 좀 힘듭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 좀 성격도 나빠지고 그럴 텐데 워낙 그 가짓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류나고 그런 거.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는 사람이 직접 필터링을 했고 레딧으로부터 최소 3개의 평가를 받은 웹오링크만은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과 질을 두 가지 모두 확보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인 DB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같은 대중문서는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넣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뺐다고 이제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존의 지식에 너무 바이어스되지 않고 좀 더 제너럴한 지식을 뽑아내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는 거 결과적으로 40기가의 텍스트고 보캐버러리 사이즈는 5만 개, 컨텍스트 사이즈는 1024. 그럼 이제 40기가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텍스트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도 아니고 오디오도 아니고 텍스트만 가지고 40기가를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캐버러리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 거고 컨텍스트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랭귀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보는 그 토큰들의 이제 디펜던시는 1024까지 이제 갔는데 GPT-1에서는 511을 이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GPT-2까지 이제 만들고 나서 GPT-3가 이제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다.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GPT-2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더라. 첫 번째는 항상 적절한 일반화 성능은 보장 못한다. 그래서 저자들이 얘기한 건 투 제너럴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맞는 그런 나리지를 제공을 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반화가 돼서 일반적인 답변밖에 못 주니까 공부를 했는데 읽지 않고 그냥 모두 얇게 이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리어스 코렐레이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틀린다는 얘기죠. 좁은 분포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틀린다고 또는 틀린 랭귀지 모델 결과를 이제 뽑아줬다. 그럼 이제 이거를 GPT-2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GPT-2의 학습 방법은 메타 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인컨텍스트 러닝을 적용을 했다. 저도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냥 옮겨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혹시 그 교수님이
그 전공이 더 확실하시니까 여쭤보시면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쨌든 뭐 인컨택트 러닝을 적용을 했다. 태스크에 대한 서머리를 같이 입력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는 뭐다라고 해더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서머리를 줘서 학습을 할 때 방향 제시를 이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학습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는 뭐에 대한 헤드라인을, 즉 그러니까 이제 기사라고 이제 치면 헤드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줬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인컨택트 러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샷, 제로샷, 퓨전 러닝을 모두 제공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GPT-2에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수를 GPT-2의 15억 개에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이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런 숫자를 이제 볼 때, 너희는 시도하지 말아라는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오토 리그레시브 똑같은 모델, 그러니까 이제 GPT-2에 거의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똑같은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을 이제 쓰는데 파라미터 수를 늘렸다. 그리고 뭐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차이를 이것 때문에 당연히 뭐 GPT-3가 좋아진 건 아닌 거고 데이터가 많아졌다. 그래서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디펜던시를 잘랐다는 얘기죠. 너무 롱텀 디펜던시 학습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식으로도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빅서치로도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논문에 있는 것을 이제 긁어왔고요. 그래서 GPT-3 스몰, 미디엄, 라지,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의 숫자가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요. 125 밀리언에서 760 밀리언까지 늘어나고요. 엑스트라 라지, 엑스트라 라지 다음부터는 그냥 숫자로,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은 점점 파라미터 숫자가 늘어나서 GPT-3 175 밀리언이 그냥 GPT-3로 이름을 해서 이제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실험을 쭉 하면서 그리고 레이어도 늘려나가고 CP에서 96개. 근데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이기 때문에 뭐 레즈넨 레이어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헤드 이렇게 넘어갔네요. 어디까지 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더니 이만큼이 나왔다. 러닝 레이트도 공개를 했는데 뭐 크게 다른 특별한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데이터셋은 직접 수집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80에서 거의 90%. 있네요. 트레이닝 믹스에서 20%. 계산해줬네요. 제가 저처럼 계산 못하는 사람이니까. 60%는 자체 수집한 DB를 이제 사용을 했고 한 40%는 기존의 다른 DB를 이제 사용을 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요 원샷, 제로샷, 퓨샷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퓨샷과 원샷과 제로샷 러닝의 차이는 무엇이냐? 일단 퓨샷이란 것은 Translate English to French. 그런데 내가 그냥 질문을 하는데 예시를 주는 거죠. 시오터는 못 읽겠네요. 이게 요 들매요. 요거는 바다라는 걸 이제 알 것 같고 페퍼민트는 요런 거고 플러시 저랩은 요런 거다. 그럼 취지는 뭐냐? 프로마주 많은 프렌치. 그래서 이제 영어를 네가 프렌치로 분류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예를 두고 자 얘가 이러니까 이런 거를 해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일 경우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힌트를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힌트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것이 퓨샷이다. 그래서 모델은 이거를 가지고 뭐 리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래퍼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모델 셀렉션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활용을 해서 이 답을 해라라는 것이 이제 퓨샷이 되겠고요. 원샷은 여기에 있는 힌트 중에 힌트를 딱 하나만 주겠다. 질문은 있습니다. 사실 질문까지 치면은 이게
투샷, 저는 이제 투샷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샷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질문에 뭔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힌트만 이제 계산을 해서 원샷, 힌트를 하나를 주고, CO터는 요거다. 그 취지는 무엇이냐. 예. 그런데 제로샷은 질문만 딱 주는 거. 예.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챗GPT 예, 써보신 분들 챗GPT가 이거죠. 제로샷 그냥 질문만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냥 질의응답 시스템을 할 때 질문만 하는 게 이제 제로샷 시제되고요. 뭐 예를 들어 질문을 하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스템이 좀 힌트 좀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하거나 예, 하면은 예, 그건 퓨샷이다, 제로샷이다. 예, 그래서 언슈퍼바이저 트레이닝을 한 거에 대해서 원샷, 제로샷, 퓨샷 모드죠. 모두 지원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 이제 GPT-2고요. GPT-3까지도 그대로 이제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제로샷으로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럼 성능이 어떻게 됐냐? 예, 성능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쭉 본문에 있는 겁니다. 예, 쭉 늘려가면서 모드 스케일이라고 가겠죠. 175 빌리언까지 이제 늘리면은 성능이 예, 제로샷, 원샷, 퓨샷.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제로샷이 오히려 성능이 더 좋더라. 예. 그리고 퓨샷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샷을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뭐 그런 거가 되니까요. 람바다 DB라는 그 DB에 대해서 휴먼 성능과 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예, 월등하게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휴먼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예. 그리고 트리비얼 QL은 퀘스천 앤서링 예, DB에 대해서 성능을 이제 뽑아봤더니 다음과 같이 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을 했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T-3의 문제점은 뭐냐?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뭔가 우리가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써보시면은 한 두세 번 하다가 에이 하고 이제 안 하시는 일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원하는 틀리다기보다는 이상한 답 이제 조금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제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한 물리학 상식 오히려 이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쪽은 오히려 강한데 예, 과학 쪽에 이제 약한 점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예, 이거는 그래서 구글 뭐였죠? 구글 바로 예, 그것도 전체 문제를 뭐 틀려가지고 예, 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챗GPT는 이제 많이 틀린다. 예,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여기 예, 마지막 것이긴 한데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그냥 내 답은 이거야라고 해주니까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이제 되긴 하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자기들이 이제 그 임프루브 하고 싶은 건데 마스크든 셀프 어텐션을 기반하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 바이디렉셔널이 아니라 예, 유니디렉셔널 이전 것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잠깐만요. 디노이즈 고려가 없다. 예, 그래서 디노이즈 그러니까 이제 자동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노이즈가 즉 입력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깔끔한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GPT-3 프레이트닝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책을 읽더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캡처에 학습을 하고 그걸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이건 빼온 게임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훈련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구글 검색처럼 마구마구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돈도 내야 되고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3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것이 챗 GPT. 혹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요 링크를 보시면 챗GPT 어메이징 롱이라는 데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레디 데이빗이라는 그 코미디언. 그래서
나는 코미디언 레디 데이비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날 건데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레디 데이빗이 웰노운 앤 리스펙티드 코미디 아이콘 코미디언이다. 그리고 뭐 존경심을 담아서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틀려야 되지? 아니면 너가 이런 사람 만들 수 있냐? 아니면은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미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야심차게 뉴빙이라는 거를 내놓다. 빙닷컴에 뉴를 이제 가면은 내가 검색을 할 때 단어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입력을 이제 하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웹페이지들을 정제를 해서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뉴빙을 이제 야심차게 이제 내놨고요. 그래서 좀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구글 위험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드디어 이제 메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 코파일럿인데 우리는 그 개발자들 또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그 혹시 노트북으로 접속 가능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이란 무엇이냐? 그 GitHub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고 그걸 오픈AI도 인수를 하고 얘를 조합을 해서 GitHub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엔진을 학습을 해서 코딩을 도와주는 저작 코드는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GPT-3 엔진을 사용한다고 이제 하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 GPT-3에 그리고 GitHub 레포 그러니까 GPT-3 엔진이 있는데 내추럴 랭귀지로 학습이 돼 있는 그거를 가지고 거의 GitHub 리포지토리에 있는 코드들을 집어넣어서 파인 튜닝을 한 그런 GitHub GPT-3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실 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관련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료입니다. 이제 유료인 이유는 비용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제 GPT-3 엔진이 그냥 단순한 서치 엔진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그 돈 유료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고요. 그리고 저는 가입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프리 트라이얼 선택이긴 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프리 트라이얼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만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것만 열려 있는 것이 되겠죠. 제가 소를 가지고 코딩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왜 코파일럿이냐?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왜 코파일럿이냐? GitHub 오토파일럿 하면은 야, 네가 코딩을 다 해줄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얘는 엄연히 코파일럿이다. 그러니까 코드를 써주진 않는다. 대신 도와준다라고. 그래서 제 파일럿이 있고 프로그래머가 있고 너는 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조 파일럿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보조 파일럿은 기장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운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보조 파일럿인데 코파일럿은 오히려 요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코드라이버라고 있는데 랠리, 요게 이제 WRC 랠리를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포장 도로로 서킷이 아니라 이렇게 뺑뺑 도는 서킷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는 산악길 그런 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차가 이제 가면
그 경주를 이제 내리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있고 여기 코드라이버라는 사람이 있어서 길을 이제 보면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90도로 꺾고 앞에 헤어핀이 2개 연속이 되고 하고 뭐 100m 앞에서 어디로 꺾어야 되고 뭐 돌길이 많다, 뭐 그라벨이 많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내비게이션을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코어 드라이버라고 이제 하는데 드라이빙은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앞길을 계속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랠리 내비게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에 좀 더 가깝다. 예. 그래서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와, 내가 이거를 컴파일럿을 쓰면은 코딩을 그냥 슈퍼 프로그래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무산일 것 같고, 그냥 내가 그 좀 옆에서 똘똘한 사람이 훈수를 잘 두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코파일럿의 꼴은 좀 중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왜 코파일럿이냐라고 했는데, 뭐 코파일럿 자체 단어도 그냥 코라는 전미사가 함께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해서 그냥 함께 파일럿, 함께 코라이터, 코드도 이제 될 것 같고, 그리고 코퍼레이티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인 바이 라인이랑 좀 덩어리로 이제 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accept, reject, choose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탭키만으로도 코드 작성이 이제 가능한데, 컨트롤 엔터는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써보면은 신텍스 에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있긴 한데 신텍스 에러는 없고 로지컬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컴파일러 커서든 그런 것들 이제 돌면서 얘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적절한 코드를 서제스션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마구마구 조합하면 프랑켄슈타인처럼 이상한 코드가 될 텐데 그런 코드가 나오지 않고 실행 가능한 그런 코드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 지금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그런 툴이고요. 말 그대로 코딩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물론 이렇게 연결을 이제 해서 파이썬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연결해놨고 C 컴파일러나 다양한 컴파일러를 연결해서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환경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지금 그 GitHub 코파일럿 그거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으면은 서제션이 잘 안 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텍스트가 뭐 별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너무 안 보이겠네.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볼 것 같아요. 임포트,
파이썬을 쓸 때는 패키지를 먼저 인포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탭을 누르면 선택이 되고요. 엔터를 치면 계속 탭만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파일 계속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저는 맨 첫 줄에 임포트 패키지를 이제 하고 여기까지만 이제 했는데 계속 뭔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얘는 뭐냐? 그러니까 요 제가 헤더를 임포트 패키지들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고 계속 서제스션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numpy as np 그리고 매플라빔, 사이파이 그리고 요 림노사는 신호 처리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림노사는 코어 IO DSP 오디오 롤 그리고 이제 뭐 판다스, 사이킨런, SK런, 매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재밌네라고 이제 보시겠지만 파이썬은 우리는 당연히 머신러닝을 주로 하고 있지만 파이썬은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딱 보면은 이 패키지들이 제가 많이 쓰는 그런 패키지들이에요. 저는 이제 음성 신호 처리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림노사를 이제 많이 쓰는데 저도 이거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내가 많이 쓰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 사이파이 그리고 이제 사이킨런 이런 거 맨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제 GitHub를 뒤져가지고 제 특성을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보고 오히려 이걸 보고 좀 꽤 놀랐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패키지. 그러면은 좀 바꿔서 처음에 그래서 nlist 이렇게 이제 치고 레즈는 로드 nlist 그럼 이제 아까 이게 나왔고 탭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찾고요. from class numpy 조금 귀찮죠. 어쨌든 지금 멈췄죠. 그래서 멈추고 나서 해볼 것은 엔터를 또 치면 재밌는 것이 얘가 이제 서제스션을 멈췄습니다. 그때 엔터를 치면은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또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스택과 기본 라이브러리 그리고 로드 테라스 이 부분을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신텍스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자, 요만큼은 데이터를 위한 것, 요만큼은 이제 모델을 위한 것. 그리고 이제 잠시 쉬고 딱 지나면은 로드 투 카테고리. 엠리트 해보신 분들은 데이터를 이제 카테고리 원만큼을 바꿔야 된다. 텐서플로우 캐럿점 유틸 임포트 텐스 카테고리까지. 로드 OS, 임포트 OS. 계속 탭으로만 제가 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얘가 계속 서제스션 해주고 있는 거죠. 다운로드 엠리스트. 그러면은 아까 엠리트를 가지고 이 실제 코드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고 지금 또 멈췄고요. 엔터를 한번 눌러주면은 플라터 퍼스트 이미지 인더 데이터베이스.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했을 때는
돌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열심히 돌아가네요. 그렇죠? 잘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IM2 예. 요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써놓은 게 이제 끝났죠. 예.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소 이것도 하면은 예. 이렇게 이제 그려진 거까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까지 이제 그렸으면은 예. 무엇을 해야 될까? 예. 엔터를 치면 뭘 할지 알려주는 거죠. 체크 이미지 쉐입 하고 뭐 이런 거, 예. 보통 DCA 데이터 스피드 모델, 그 데이터를, 다른 DCA로 해야겠구나. 예. 그래서, 스태티스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고, 예. 좋은 점은, 나도 모르고 있는 건데, 계속 서지션을 이제 해주는 거죠. 체인지, 플롯 데이터 타입, 예. 또 바꿔주고, 노멀라이즈 데이터, 예. 또 엔터, 원하는 코드, 예. 예, 조금 지겹습니다. 예, 하나씩 하기. 뭐 장점이긴 하지만 내가 라인 바이 라인을 한꺼번에 보고 장점이긴 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세븐 사이즈 이거 쓸 거. 예,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럼 한꺼번에 이제 offset 되지하고 체크 타겟 컬러 예,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예, 그리고 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잘 안 나오네요. 예, 그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예, 여기 지금 퍼블릭 와이파이를 이제 썼더니 이게 좀 느려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보를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만드는 게 그래서 하나씩 해가지고 만든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쭉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다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만들어줬고 시퀀셜 한 다음에 애드 모델 레이스 하면은 여기 쭉 나오고요. 예. 그리고 모델.컴 파일, 모델.핏, 이벨리에이트 모델, 메이커 프리딕션, 예. 프린트아웃 쭉쭉쭉 해서 이제 나오고요. 잘 됐습니다. 모델도 세이브를 했는데, 이제 로덴 이벨리에이트 세이브드 모델, 예,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인디안스 다이아비티.csv, 예, 이렇게 관계없는 뭔가 좀 시작을 합니다. 예, 이거는 아마 코파일럿이 이제 그만해라, 예, 그만큼 줬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냥 쭉쭉쭉 만들고 나서 돌다가 여기서 내려가나 본데. 뭐지 하고 이제 봤더니 예, 이런 거를 이거 엠닛하고 상관없는 건데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예, 많이 줬으니까 이제 좀 이거 좀 알아서 좀 해봐봐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예, 그래서 다시 강의자료로 이제 돌아와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기퍼브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냥 바로 사용은 안 되고요. 잠시만요. 여기 제가 그 순서를 기억하는데 예, 여기 있어. 아이고, 컴퓨터 하겠습니다. 예. 하고, 파일을 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예, 피처드, 코팔럿이 되나. 예,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럼 이제 내가
여기 뭐 예제도 이제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준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저는 앱리스트만 이제 보여드렸고 그렇지만 파이썬도 이제 되고요. 예, 그리고 무수히 많은 GitHub 세계나 이제 머신러닝 말고도 되게 많은 코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코드들도 다 해주는 온플라이 솔로라는 것으로 그럼 잠시만요. 코파일럿하고 원래 여기에 코파일럿이 떠야 되는데 예, 제가 이미 이제 해가지고 코파일럿을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하면 나오는 그런 페이지고요. Start My Free Trial에 이제 들어가면은 GitHub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GitHub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거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돈을 내라고 그거 이제 여기 뜹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돈을 그래서 내놔서 이런 식으로 GitHub 거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냥 정의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예, 그냥 여기 들어가셔서 하라는 대로 하고 프리 트라이얼을 이제 하신 다음에 GitHub 로그인 하시고 휴대폰 SMS 인증을 한 다음에 절대로 이제 하라고 꼭 이걸 해라라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어차피 여기에 볼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기 결제를 선택을 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아마 돈을 부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마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GitHub 코파일럿을 바로 쓰실 수 있게 준비가 이제 될 거고요. 저는 그냥 이거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혹시 신용카드 번호 입력 안 하고도 프리트라이얼을 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부담되시는 분은 이제 신용카드 함부로 뿌리는 거 부담되시는 분은 없이 써보셔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안 되면은 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도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추가 설정을 이제 코파일럿을 쓰겠다라고 추가 설정을 이제 하면은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 보면요. 피처스 코파일럿.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GitHub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아마 에디트 프로파일 아닙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 코드 플래닝 앤 오토메이션에 코파일럿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올라온 거 안 돼 있을 텐데 올라오고 어쩌고 이제 하고요. Use Mode Code Snippet for Production.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세이브를 이제 하시면은 여러분들 GitHub 어카운트에 연결된 코파일럿을 일단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라이브하게 우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인스톨 이제 하시면은 여기에 인스톨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프레퍼런스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익스텐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파일에 프레퍼런스의 익스텐션을 이제 보면은 저희 익스텐션이 이미 해놔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를 까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이제 하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리로드 리퍼예요. 저는 이제 깔아놨으니까 GitHub 코파일럿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제 안 깔으신 분들은 왠지 장사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 인스톨이라는 게 이제 떠서 인스톨을 이제 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파일럿을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깃허브에 들어가서 코파일럿을 쓰겠다라고 결정하고 필요하면은 카드를 이제 걸어 놓으시고 잘 작동이 되면 프리트라이어 선택을 이제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익스텐션을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깃허브에 로그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쓰실 수 있게 돼 있다. 저는 이미 돼 있어서 그 과정을 좀 죄송하게 못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아마 코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말만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일럿. 그리고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깔셔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 PC에 파이썬이 없으면 파이썬을 깔아야 되고 깔려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연결을 이제 하셔야 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혹시 C나 다른 언어를 쓰신다면은 연결하셔서 또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인스톨 해보실 분들은 이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자료 거기에 설명을 보시고 지금 한번 깔아보시고 지금 10시 5분이니까 15분까지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글링을 검색해서 관련된 코드를 참고하는 것도 이게 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엠리스트를 CNN으로 구분하는 것은 코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한 줄씩 계속 확인을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것 같은데 구글링을 해서 깃허브 코드를 찾아서 참고해서 짜는 것보다 이 컴파일럿을 이용을 하는 게 어떤 장점이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구글링을 할 때는 일단 코딩을 하다가 검색 모드로 가서 검색창으로 가서 검색을 열심히 하고 나한테 맞는 거 이제 클릭해서 보고 이 부분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코파일럿은 이 부분이 막히는데 하고 그럼 코멘트를 이거 이렇게 짜줘라고 코멘트를 하면은 그럼 얘가 써낼 차는 이제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컨트롤에서가 잘 안 먹혔는데 인터넷이 어떻게 좋아요? 좋은 서비스 참 좋고 나쁘면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인터넷 환경이 좋으면 한 10개까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공개된 거를 좀 준다. 추가적으로 엠리스트 같은 경우 좀 일반적으로 좀 예제가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새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좀 흔하지 않은 코드를 짤 때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서지 시간을 잘 해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오늘 어드밴스한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진짜.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힘들고 그러니까 엠리스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드가 있으면 서지 시스템도 잘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 내용은 새로운 DB를 주니까 그래서 그 DB에 대해서 뭔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맞는 거를 찾는 게 코파일럿으로 하든 뭐로 하든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코멘트를 잘 주셔서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 코파일럿에다가 아까 거기 코멘트도 자동으로 나왔지만 코멘트를 치면 그 코멘트를 기반으로 서제션 주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하실 때 그 코멘트를 잘 핀포인트를 해주시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지금 쉽게는 안 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따라서 익스텐션 설정하고 코파일럿이 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되면은 여기에 써있는데 여기 코파일럿이 있으면은 디액티베이트 할 건이라고 물어보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디액티베이트 해야 되고. 해결이 됐어요? 전화 준다. 지금 나가네.
제가 아까 저 시계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저 시계가 5분이 빠르네요. 저기까지 저 시계가. 그래서 15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법 시간은 15분이고 지금 우리 다른 시간은 10분이네요. 그냥 시작할까요? 네. 어디 가시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요거를 이제 우리 코드를 이제 하셨다고 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타이핑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렸고 그리고 서제천 쓰면은 그래서 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코드는 제가 아예 이름을 아예 퍼스트 코파일럿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코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코파일럿을 쓸 때 뭐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런 거를 이제 띄워주더라고요. 로드 넘파일 하나. 그래 하고 탭을 쳤더니 쭉 나오고 매트란팁, 사이파이 아까 그 나온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이파이, IO, 아이파이선 좀 디스플레이, 빅노사 디스플레이, 판다스, 사이클런 그런 식으로 쫙 해줬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네가 쓸 코딩을 해준 건 아니죠. 지금 보면은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코드는 없고 내가 코딩을 하기에 네가 보통 잘 쓰는 텍스트들을 내가 미리 로딩을 해서 네가 코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줬어 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탭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거를 선택을 할지 말지 accept, reject 또 그런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시작 시기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코딩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GitHub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 해줄 거고 이제 그 개인 GitHub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코드가 올라 있으면 그거에 맞춤형으로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탭, 이 코드, 인 텍스트 이런 식으로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엠리스트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는 시작은 샵 엠리스트 알렉스는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썼더니 아까 보여드린 것과 비슷하게 로드 엠리스트 데이터 이런 코멘트가 이제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뜨고 넘파이, 매트란님, 모델스, 레이어스 쭉쭉쭉 임포트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넘파이 엠리스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텐데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그 필요한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일단 코파일럿은
코딩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써야점 뭔가 나오면 무시하고 나는 RS넷을 이용해서 엠리스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코드들이 쭉 제너레이션이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예. 엠리스트, RS넷 아까 하던 거로 꼭 가서 몇 가지 좀 재밌는 걸 아니 재미라고 해서 그럼 이제 지우고요. 엠리스트, RS 보면은 임포트 이거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지루하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이제 치면은 이쪽에 10가지의 솔루션이 이제 나온다. 나왔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쭉 accept solution 이렇게 나오죠. 이상을 코멘트 가서 드리는데 여기 그때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선택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난 모두 캐러스 엔터 컨트롤 엔터를 이제 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만들죠. 예.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코딩을 이제 할 수가 있죠. 한 줄 한 줄 안 하고.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한 블락 이제 로드 리스트 이런 거 전에 이렇게 되는데 조금 한번 다른 시도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크리에이트 J는 투 컨버전 레이어스 투 데스레이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제션이 마이크를 좀 잘 드리겠습니다. 서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받아들여 줄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쭉 한꺼번에 이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차이점은 맥스 플링이 있고 드랍아웃이 있고 플래튼이 있고 똑같아 보이네요. 거의 마지막에 데스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다. 그리고 나는 함수를 써놓을 때 크리에이트 모델이라는 함수를 쓰겠다. 예. 그래서 요게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다운로드 리스트 한꺼번에 나오라고 이제 하면은 한꺼번에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모델을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시는 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3 convolution layers and 2 dense layers 이렇게 하고 지우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코파일럿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요게 3 컨볼루션한 레이어스 앤 덴스 레이어스 이렇게 이제 쳐주긴 했는데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못 해주더라고요. 2 컨볼루션 레이어 덴스 레이어 하나밖에 없네요. 러버. 그 다음 거를 이제 보면은 2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 플링 그 다음에 데스 레이어 두 개의 컨볼루션 두 개의 두 개의 데스 레이어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컨볼루션은 요거를 알아들은 솔루션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요거 딱 이거 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CNN layers 크리에이터 CNN 모델 비드 거기까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투 댄스 레이어 하고 그 다음 라인에 가서 쳐보면은 잘 안되니까 저는 억셉터 솔루션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럼 억지로 이제 한번 넣어보죠. 콤버트 D 하고 넣어주자. 넌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하고 63 이러면 이제 되겠죠.
그냥 그 다음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억지로 이제 넣어줘야 될 때도 있다. 예, 뭐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예, 잘 못해준 것도 있다. 아마 그 엠리스트를 3 컴포지션 레이어를 쓰는 것이 깃허브에 잘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각이 되고요.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코멘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주시면은 잘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지만 꼭 모양되는 것은 아니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작업을 봐서 엠리스트 예, 그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류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생성을 할 때 from 클래스 util import 투토리얼이 됐었는데 예, 요거는 tensorflow.class.util에서 임포트를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유가 클래스가 원래 독립적인 패키지였는데 텐서플로우의 흡수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전에 클래스 코드가 있고 그리고 텐서플로우에 가고 나서 코드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코드는 텐서플로우 class.util 그리고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생성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라인을 생성을 해줘서 오류가 실행 오류가 이제 났었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억지로 이렇게 고쳤으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고 네가 이렇게 고쳤구나 맞아 하고 그렇게 생성을 해줬으면 정말 똑똑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의 문제는 예, 묻지마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것이 그냥 답이 그렇게 나왔어 라고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웃데이티드 코드들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엠리스트 생성된 코드들은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애드 모델 레이어 여기에다가 이제 3 컨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억지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능은 아니고 예, 될 때도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코드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다 하고 나서 또 계속 생성을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관계없는 코드들 그냥 강조주더라.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예, 그 도움을 이제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사이퍼 10을 이제 실습을 해보면은 사이퍼 10 그러면은 예, 이게 그 코파일럿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헬프를 받는 것도 유효하지만 첫 번째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면은 사이퍼 10 다음에 코멘트를 이제 시작을 해보자. 사이퍼 10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예, 한번 이거는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좀 해보고 사이퍼 10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뜨죠. 예, 그래서 이미지 튜토리얼 이미지 CNN accept 그리고 여기 뜨죠. accept was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수행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옵션을 이제 주고요. 예, 여기서는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선택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면은 알겠어.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이거는 내가 사이퍼 10으로 검색을 해서 딱 나와야 되는 그 뭐죠 이제 코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퍼 10을 코딩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시던 일이 구글에 가서 사이퍼 10 튜토리얼 사이퍼 10 이그젠 이렇게 치시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대신해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이제 치면은 그러면 이제 쭉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코드 전체가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어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하면서 당황스러운 게 이 유닛이 조금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임포트만 이제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것만 나오네. 10개 중에 이것만 해라. 컨트롤 엔터
예, 그래서 이제 모드 귀찮네요. 모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꺼번에 많이 좀 제너레이션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 그 단어 단위로 뭐 쭉 생성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예, 사이퍼10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사이퍼10은 쉽게 검색 없이 코파일럿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 IMDb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IMDb 센티먼트 어나리시스라고 이제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젠트 코드가 이제 떠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탭으로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습을 코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커멘트에 기반해서 서제션하고 이를 사용자가 선택 거부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코멘트다. 예, 코멘트를 잘 주면 원하는 코드를 얻을 수 있다. 즉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원해 라고 이제 제로샷 거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가 많아야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어차피 있는 거를 재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라서 재료가 없는 거는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단계가 이제 되고 뭐 유튜브 여기까지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미리 배포받은 자료가 없는 그런 건데 챗GPT를 가지고 저희 요 강연 제목이 이제 챗GPT를 요구는 어쩌고저쩌고 그건데 한번 챗GPT 그거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챗GPT는 어디였지? 그렇죠? 그래서 챗GPT 많이 써보시나요? 예, 써보신가요? 요새 뭐 저도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챗GPT는 챗GPT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얘는 예, 일단 무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챗GPT 이제 해서 어카운트 여기 어카운트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카운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만드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그젠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이터치 예. How to write 파이터치 code for enlist classification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요. 그냥 아예 지금 해보죠. 여기서 놓칠 거 없이 세븐 서비스를 하면은 예,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코드가 뭐 특별히 보여주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코드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다. 그래서 투 컨버전 레이어를 가지고 투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가진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 플러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 코드 뭐 어쩌고저쩌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그 코파일럿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요게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코드를 한꺼번에 이제 던져주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까지, 부연 설명까지 해주니까 내가 쓰는데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 예. 그럼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유튜브에도 챗GPT가 더 코딩에 도움이 되냐, 코파일럿이 코딩에 도움이 되냐, 뭐 그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똑같은 엔진을 쓰는 거고 똑같은 결과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거기에 그 코파일럿의 헤더에 넣어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이제 나올 거는 분명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챗GPT는 돈을 안 내도 되죠. 일단은 그렇긴 한데, 챗GPT는 코드와 함께 설명까지 이제 주니까, 설명까지 주니까 나는 코드를 보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접 고치셔야 되고, 코파일럿은 요거를 이제 받아서 한 줄 한 줄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라인은 내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코멘트를 이제 바꿔서 주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뭐죠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몇 가지 이제 해봤는데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럼 엔리스트는 너무 뻔하니까 다른 거를 이제 해보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분야들이 뭐 다양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Give me an example of simple speech recognition 하고 그걸 씁니다. 그래서 sure. Here's an example of simple speech recognition using Python and speech recognition library. 그래서 뭐 스피치 레코니션이라는 거는 네가 인포트를 하고 그리고 생성을 하고 녹음하는 부분 그리고 녹음을 해서 레코나이즈 구글 엔진을 이용해서 음성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음성인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하고 그랬을 때 도와줘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구글의 API를 이용해서 음성인식을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음성인식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던져주는 거고, 여기 설명까지 있죠. This code uses the microphone as the audio source,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지 않은 거는 챗 GPT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데 내가 나만의 코드를 짜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비주 코팔럿을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제가 또 비주얼라이즈 스피치 바리어 스펙트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드도 던져주고요. 그 다음 거를 이제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건데요. Show me a code to segment object from an image file using Qt.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드밴스드한 질문. 그래서 유넷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영역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코드를 보여줘요. 쇼미도 되고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라이트도 되고 기음미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슈어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을 잘 알아들었어. 나의 정답이 내가 주는 정답이 좀 자신이 있어. 뭐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프롬 안 이미지 유넷 인 파이썬 위드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 아마 이제 이렇게 슈어라고 해주는 것은 이 저의 질문에 딱 맞는 기법의 인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챗GPT는 검색에 이용하고 그래서 쭉쭉쭉 유넷을 정의하고요. 유넷은 뭐 이렇게 생겼죠. 컨버전 레이어, 풀링, 컨버전, 풀링,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돼 있죠. 되게 깊습니다. 이거는 1, 2, 3, 4, 4개의 레이어 그리고 가운데 유넷에서 아래쪽에 있는 바텀 파트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컨버전 업을 해주는 그런 디코더 파트 그래서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근데 가만 보면 데이터는 네가 알아서 했겠다 이거죠. 네.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하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이거를 코파일럿을 이제 가가지고 커피 코드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주얼 코드를 이제 가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지우고 이게 커피 코드.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이 코드 다음을 콘테트네트 코드가 나오다니 말았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챗GPT가 코드가 나왔다고 말았네요. 이제 지우고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보여주네요. 훌륭하네요. 컨버레이션도 그럼 챗GPT가 뻗어버린 거를 완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하자면 됐습니다. Define the input size.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코파일럿에서 쭉 생성을 이제 해주고 완성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크리에이터 모델 하고 모델 유닛 생성을 이제 하고 컴파일러 모델 이거를 설정하고 로드 더 데이터 np.load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내가 이런 샘플을 줄 테니 이거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맞춰서 테스트를 해보고 트레이딩 해봐라. 이런 식으로 챗GPT야. 그 코파일럿을 이제 믹스앤매치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MDb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IMDb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영화 평론인데 영화평 그것들을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로 구분하는 그런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Write a PyTorch code for IMDb sentiment analysis using 125 node입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125로 했는데 왜냐면은 그 IMDb 샘플이 GitHub에 올라있는 거를 그러니까 300개의 인베딩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IMDb라는 것이 이제 문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랭귀지라서 보캐블러리를 한 2만 개 정도를 3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인베딩하는 그런 레이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코드가 있는 걸 300개를 보고 한번 노트해볼래? 라고 해서 일부러 125개를 이제 찾아봐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그러면 이제 요 챗GPT가 내놓는 답을 이제 보시면은 생성을 새로도 됐는데 어쨌든 생성을 IM 소리 as an AI language model I cannot provide executor.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이제 보이죠. 실행 가능한 코드는 주기가 좀 어렵겠는데 근데 이제 뭐 거짓말이죠. 여기서는 쉬워해놓고 중간에 이제 생성을 맞췄는데 어쨌든 실행 가능한 코드를 못 주겠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리스키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세그먼트로 나눠서 이제 원바이 원으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터치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파란사 설정을 하고 IMDb 쪽은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트레이딩을 하고 LSTM을 정리를 하는 클래스 아예 센티먼트 LSTM이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서 쭉 나오고 인베딩 레이어 LSTM,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 드랍아웃 그리고 인베딩 그리고 모델을 구성하고 그 학습까지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까지 이제 쓰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애큐러시까지 정하는 거를 계산을 하는 것을 코드를 줍니다. 괜찮은 코드가 이제 나왔습니다.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엠리스트
어노말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게 이세큐톱을 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 코드들을 가져다가 컴파일러에 놓고 다듬으시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차피 똑같은 GPT-3 엔진일 것이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Write a PyTorch code for anomaly detection using GAN for analytic dataset.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anomaly detection이라는 것도 생성하고 GAN을 써야 된다. 익숙한 거는 그냥 애널리스트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튜토리얼에 있는 걸 한번 넣어봤는데, 이번에도 약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할 수 없다. 그래도 코드는 좀 줄게 하고 쭉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뭐 제너레이터, 개인이니까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있고요. 이제 트레인 하는 부분, 테스트 하는 부분 하다 좀 많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콤파일러서 이제 가지고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더 좋은 점도 있지 않은데 잘 될 때는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작은 태스크일 거나 웰로운 태스크일 경우에는 챗GPT를 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설명도 엄청 잘해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되면 특히 우리처럼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고 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챗GPT 그런 결과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재밌는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를 이 강의를 준비를 한다고 끄적거리고 있으니까 학생이 한번 자기들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끄적거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했어요. 크라이테리온 옵티마이저는 GPU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라고 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더라. 크라이테리온 옵티마이저도 GPU를 사용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결론적으로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궁금한 게 여기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챗GPT에다가 질문을 잘 구성을 해서 처음에는 예제까지 이제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트레인 로더와 밸리데이션 로더가 크라이테리온 모두 GPU에 해당됩니다. 라고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게 그 다음 것이 이제 정말 재밌는 거였는데 제 학생이 심심하진 않고 코딩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에러를 내가 도저히 못 잡겠다. 그래가지고 에러를 마우스로 긁어서 챗GPT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에러를 잡아줬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의 에러가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그거를 긁어갖고 요걸 넣었더니 현재 모델 생성 시 인베딩 매트리스 변수가 터치점 텐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에러가 발생을 한다. 요거를 터치점 텐서에서 nn.카운터로 변환하고 required 그래드를 true로 설정해줍니다. 옆에서 이제 엄청 코딩을 잘하는 선배가 얘기를 해주는 것도 그래서 되게 놀라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챗GPT를 쓴다 그러면은 에러 잡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하더라도 엄청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그리고 또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딥러닝 쪽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서 간단한 거 오히려 이제 간단한 거 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딥러닝 말고도 내가 간단한 코드를 하는 게 일단 제너 앤 랜덤 어버스 이지 아니면 다음으로 나오네요.
지금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예. 요게 이게 제가 생성을 해본 예제들이거든요. 예, 미리 만든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find the sum하고 n numbers.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고요. generate n numbers using numpy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예, n은 탭 예, 이런 식으로 넘버를 이제 생성을 하는 코드를 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가 내가 랜덤 궁금한데 하면은 폭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제 주고요. 컴퓨터 sum of the numbers. 그럼 이제 sum을 이런 식으로 헤더를 주면은 이런 코드를 이제 주고요. print sum, find the maximum of the numbers를 이제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저는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오늘 인터넷 상태 때문인지 뭔지 아니면 지금 뭐 몰렸는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코드가 통째로 나왔어. 예, 그래서 내가 맥시멈을 했는데 일단은 잘 모를 때도 있고, 예, 그 코드를 짜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코멘트를 이제 치고, 뭔가 탭이라든지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뜨네요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 코파일럿이 돌고 있는데 얘가 연결이 안 좋은지 뭔지 디세이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일단 생성된 걸로 이제 보면은 find the maximum. 지금 여기 이게 하나 여기 빽빽 돌고 있죠. 그래서 코파일럿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를 이제 보여주시면 내가 소팅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간단한 소팅 코드도 이제 주고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하는 거. 그리고 요거 그 소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버블 소트만 이제 적었는데 다양한 소팅 방법을 다 보여주고 네가 선택을 해봐봐 하고 얘가 이렇게 떠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코파일럿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딥러닝 말고도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또 생성을 해본 건데 요 헤더를 이제 줬어요. Generate n dictionary mapping names and integers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난 존이 아닌데 그럼 그냥 여기서 이제 존만 바꾸면 되죠. 그냥 홍길동, 장길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멘트를 이제 줬더니 create a dictionary for mapping hexadecimal numbers to integers.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런 딕셔너리가 이제 주어졌고요. create a function that maps square to grade. 그레이드로 매핑하는 거. 뭐 질문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글로 하면 어떤가요? 한글은 챗GPT가 제가 여기서는 사실 시도를 안 해봤어요. 지금 챗GPT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냥 당연히 어차피 DB는 영어가 많으니까 영어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영어로 썼는데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게 영어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많으니까 더 좋을 것 같고요. 한글로 하더라도 챗GPT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은 그냥 한글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는 알고리즘 강의도 하기 때문에 뭐 궁금해서 랩색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함수를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숙제 큰일 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챗GPT하고 코파일럿을 이용한 그런 강의 내용이고 질문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12시에 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으니까 4시간을 원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준비를 못해서 오늘 한 12시에 끝나고 그 다음 시간 2시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 여기 열려있을 테니까 오셔서 뭐 작업을 그러니까 중간부터는 여기
학교를 정규 시간 내내 예, 열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갖고 계시고 그러시면 여기서 뭐 작업하고 쓰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시골 라이브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차이스필이라든지 뭐 그런 시도를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예. 어쩌면 이거 파이썬으로 바꾸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답을 주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보니까 거의 2008년인가 2009년에 뭐 인도인 블로그에서 하는 건데 그 아예 제가 이 여기서 알려준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블로그도 다 폐쇄가 돼 있고 그 아예 정보가 하여튼 임플리멘테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런데 챗GPT는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저걸 아예 확인도 못하는 그런 소스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좀 아마 그게 좀 문제가 글쎄요, 그거는 뭔가 그 공개된 캐시가 있지 않을까요? 구글, 그러니까 웹서치 엔진 회사들은 예. 나름대로 캐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경험한 건데, 그 사라진 웹페이지인데, 예. 구글에 이제 뭔가 저장된 페이지가 있음 하고 이제 그걸 들어가 봤더니, 자기네들이 저장해주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잘 안 되던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치 엔진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서 어디 그냥 이거 초기화인데 하고 확장 것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막 150빌리언 그런 15빌리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지금은 그냥 텍스트만 출력이 가능한데 궁극적으로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나 동영상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쯤이나 구현될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그 뭐죠 이제 뭐라고 할까요? 크기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 이미지나 영상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나 스피치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AI 칩이 나와가지고 연산이 엄청 빠르게 됐을 거고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만약 그게 한 1년 된 정도에 구현이 돼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보셨을 것 같거든요. 현재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셔서 하신 건 아니고요.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쉴까요? 지금이 제 시계로는 50분, 한 2, 3분 되거든요.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11시 한 3분 그때쯤에 이제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